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국제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중동에 대해서 뭐 뉴스를 접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왜 뉴스에도 보통 예전 역사가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동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중동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중동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잘 파악하려면 중동 전쟁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네. 거라 중동 전쟁 자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거니와 현대 전쟁사에서 네. 중동 전쟁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한다는 제가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중동을 이해하려면은 네. 이거를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네. 중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동 관련된 뭐 소식이나 뉴스나 역사를 들으면 우리가 뭐 접할 기회가 많지도 않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하면 더 머리 아파요. 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조금 듣는 것이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님께서 워낙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이 코너에 대한 팬도 많고요. 특히나 이 중동 정쟁이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PD님의 이 쉬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동 전쟁이요 무려 1에서 4차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전쟁이고 또 이 1, 2, 3, 4차 때마다 참여국들이 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랍 국가 그리고 유대국,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봤죠. 뭐 성경에도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국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이고요. 네. 그 이스라엘만 아니었다면 중동 전쟁은 없었어요. 그리고 중동 전쟁은 일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다른 나라들 뭐 이런 구조예요. 그 다른 나라들이 중동의 각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중동 전쟁 안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꼈어요. 그러나 다른 참여하는 중동 국가가 다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의 공공의 숙적은 이스라엘. 현재도 이스라엘이고 또 그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일어나고 5차가 안 일어난 게 다행이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도 5차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났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뭐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 어떤 갈등 양상이 좀 보였었나요? 그 전엔 그 땅에 이스라엘이 아예 없었죠. 갑자기 생겨난 나라잖아요. 네. 그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영국의 벨푸어 총리의 말에 의해서 그래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방을 싸들고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있던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보니까 그 유태인들인 거예요. 여긴 우리 땅인데.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손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잘 대해줬어요. 네. 근데 손님이 아니라 터잡고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손님이 아니라 자기 땅을 뺏으러 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서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쓰고 또 종교도 달라요. 유태교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래서 서로 종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이쪽 이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을 먹지만 여기는 코셔 음식을 먹어요. 근데 보는 형식은 똑같은데 이제 부르는 게 좀 틀린데 음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메뉴가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할랄 음식은 이슬람 의식에 의해서 동물을 잡아서 먹는 음식이고 또 코셔 음식은 랍비의 의식에 의해서 잡는 음식이고 음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다른데 뭐 전혀 융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총 나오게 되고 그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골치 아파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보면 항상 시오니즘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산 나라 가나안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네. 옛날에 모세가 끌고 왔던 그 우리의 나라 그 애국가에 뭐 모세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 2000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는 2000년 동안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우기는 거죠. 네. 분명히 그 아랍 국가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그 종교처럼 믿고 있는 그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거가 워낙 신념이 강하다 보니 이게 계속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데 뭉쳐서 살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그럼 난 이제 우리도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게 왜 네. 팔레스타인에 영국이 끼며 왜 이스라엘의 그 건국이 왜 영국이 왜 끼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주도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국이 너네 저기 가라라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영국 중재해줘. 왜 이쪽으로 저 이스라엘을 보냈어요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골치 아파진 거예요. 네네. 아니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둘 다 자기네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때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영국도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독일이 또 로켓을 부어가지고 또 런던이 초토화된 상황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영국은 식민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나갈 때는 나 몰라라. 맞아요. 그래서 네. 영국이 그동안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떠날 때는 다 나 몰라라. 카시미르도 그렇고 또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 몰라라.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유엔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손을 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유엔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영국이 위임 통치를 포기를 하고 우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유엔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넘긴 게 이제 1947년 2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엔이 그걸 받아서 결정을 내린 게 어떤 결정을 내린 거죠? 반반.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아랍인 반반으로 나눠라. 반반. 이거 뭐 치킨도 아니고 이렇게 반반 나눠버리니까. 네. 근데 당시 유엔은 지금은 유엔이 굉장히 큰 조직이죠. 네. 당시는 신생 조직이었어요. 이 유엔이 첫 번째로 활동한 게 우리나라 전쟁, 그 6.25 전쟁 때 처음 이제 유엔군이 막 활동하고 그럴 때나 이제 조금씩 존재감이 나타났지. 그때는 신생 조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직이 크지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딱 안겼을 때 그들이 심사숙고하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신생 조직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은 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반반이 굉장히 형평성이 떨어지기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태인은
한 33%밖에 안 됐고 그리고 비유태인 그러니까 뭐 아랍인 또 뭐 각종 그 소수 민족 네. 다 합쳐서 그게 이제 67%. 네. 그리고 유태인 소유 면적이 이게 겨우 7%. 그러면 나머지 93%였는데 비유태인이 그걸 반반으로 나눠버리니까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태인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해지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이라는 조직을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였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국제사회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유엔이 워낙 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국제 기구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 또 유엔이 미국 주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유태인이 지금도 그런데 네. 그때부터 그 로비의 신화가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유대인들의. 네. 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 유태인들의 로비는 전설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많은데 네.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유태인들 사회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얘기 중에 네. 그 전설 같은 그 로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때 당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의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잘 안 돼서 그 사람 주변에서 뭐 먹고 자고 거의 뭐 몇 달을 숙직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미담 같은 무용담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인데 네. 요때 그 로비를 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피해자의 심정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가스실에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피해자의 심정을 갖고 있고 또 자신들은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심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 로비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로비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을 건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나라 건국하지 않으면 다시 가스실이다라는 절박함. 그게 그 어떤 무기보다 자신들의 무기였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영국에 매달렸다 안 되니까 이들은 금방 안 거예요. 아, 미국이 이제 세계 주도권을 잡았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의 주도권을 미국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 유태인은 나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네. 아랍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유태인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로비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로비가 서서히 성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건국을 하면서부터 미국 안에서 더 공공연하게 로비를 한번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로비화하면서 이스라엘 그 건국 후에 아랍의 자리 잡기, 터받기 이것을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유태인의 로비의 역사가 시작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현재까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설을 했고 지금 아랍인들은 본인 땅을 뺏겼고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면서 중동 전쟁이 그럼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배경인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 이게 힘이 전쟁이라는 거는 힘이 한쪽이 완전히 약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랍 국가는 기존에 힘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 생긴 이 유태인들 그전에 가스실에 들어갔던 이 미약한 이 유태인들이 로비를 통해서 미국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동등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란 힘이 동등하게 부딪히면서 서서 충돌하는 것. 그게 전쟁의 물리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비극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 배경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였습니다.